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아트웍 하던 ESP32를 이용한 LED 테스트 보드 아트웍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ESP32 LCD 보드는 일단 LCD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보드고요. 기본 ESP32 S3 모듈에 USB로 연결을 하고요. ESP32 S3는 네이티브 USB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ESP32 예전 모듈처럼 중간에 USB to 시리얼 칩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USB로 연결하고 시리얼 통신도 USB로 하고 다운로드도 이 네이티브 USB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수를 조금 줄일 수 있고 외부에 USB 컨버터 칩이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도 좀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LCD는 480320 해상도를 가지고 IPS LCD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IPS니까 이제 시야각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정전시 터치도 지원을 해서 I2C로 이렇게 터치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로는 이게 여기는 8비트라고 돼 있는데 일단 회로상으로는 8비트, 16비트, SPI 이 세 개를 다 지원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버튼은 없습니다. 지금 초기 컨셉에는 버튼을 넣었다가 핀수가 너무 부족해서 버튼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버튼은 이제 없고 SD카드 슬롯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SPI가 아니고 SDIO 1비트짜리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오디오는 저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신 분 중에 이거를 스테레오를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예전에 했던 거는 이제 모노거든요. 모노 타입이고 이번에 한 거는 스테레오 타입.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I2S고 지금 요 그림은 스피커 있는데 실제로 스피커 연결은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앰프가 없는 거라서 스피커 연결하려면 앰프가 있는 스피커 혹은 이제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 보드를 가지고 이 LCD를 뭐 SPI나 8비트, 16비트 이렇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그리고 오디오도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SD카드에서 뭐 어떤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를 읽어서 LCD 표시하면서 사운드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의 테스트 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로 도구가 총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툴은 이지 EDA라는 지금 웹에서 하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예전 전체적인 회로는 예전에 제가 그 ESP32 S3 그 게임기 만들었던 요 보드를 많이 참고했고요.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ESP32 이 모듈을 보면은 핀을 최대로 다 할당했어요. 원래 버튼까지 처음에 넣었다가 버튼을 다 빼버린 게 핀수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LCD를 최대 16비트 버스까지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해서 몇 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X가 쳐져 있는 요 세 개 부분 있죠. 세 개는 여기에 사용된 그 ESP32 S3 모듈이 PS-RAM 여기 보시면 N16R8이죠. 이게 플래시 메모리가 16메가, PS-RAM이 8메가입니다. 근데 PS-RAM 8메가가 8비트짜리 버스를 써요. 4비트가 아니라. 그래서 8비트를 쓰기 때문에 실제 외부로 모듈로는 이렇게 빠져나와 있지만 실제 이거는 PS-RAM에서 사용하는 핀이기 때문에 여기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를 쳤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핀 중에 더 부족해진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USB 네이티브가 지원되기 때문에 USB 핀을 연결하고요.
예, 만약에 USB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는 다른 GPIO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USB가 이쪽으로 와서 USB-C 타입. 예. 이게 보시면 카파를 지우고 트랙, 네, 패턴을 지우고 비아도 지우고 됐죠? 네, 그러면 요게 이제 ESP32 모듈이고요. 요 밑에 USB-C 타입, 예, 요 커넥터가 있습니다. USB-C 커넥터가. 예, 그래서 전원도 공급하고요. 예, 통신도 하게 되는 그런 모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USB 타입-C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원도 그렇고 신호도 다 양쪽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야 이게 한쪽만 연결하면 케이블을 한쪽 방향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USB-C를 바로 연결해서 ESP32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와 통신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 V버스, 예, V버스를 가져와서 쭉 와서 V버스에서 다이오드를 거쳐서 여기 3.3V 레귤레이터, 3.3V 레귤레이터로 이제 전체적인 여기 디지털 쪽 회로에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예. 얘가 아마 900mAh짜리로 기억하는데, 700mAh 이상, 700mAh 정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USB 커넥터에서 전원을 가져와서 3.3V로 만들어준다. 예, 그리고 USB 다이오드를 거친 요 전압은 이제 원래 5V죠. 5V인데 VDD로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 다이오드를 쓴 게 이제 USB 전원뿐만 아니고 이렇게 외부에서 별도의 전원을 혹시 공급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다이오드를 거쳐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D를 보는 게 낫겠죠. 네, 전원 공급은 USB-C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커넥터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타입, 그리고 혹시라도 점퍼를 날려서 할 수 있게 이렇게 겸용으로 핀 헤더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핀 헤더도. 그래서 전원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ESP32를 쓰면 장점이 이게 모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크리스탈이나 이런 걸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전원 공급만 이렇게 해주면 3.3V와 그라운드만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리셋 핀하고 부트 핀,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셋 핀은 말 그대로 리셋이고, 이 부트 핀은 GPIO 제로인데 이 부트 핀이 그 전원이 켜질 때 혹은 리셋될 때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으면 ESP32에 내장된 부트로더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강제로 부트로더를 실행하고자 할 때 요 핀을 이제 눌러가지고 리셋을 하면은 부트로더가 실행돼서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ESP32 모듈 같은 경우는 이거를 USB to 시리얼 칩, 뭐 FTDI나 혹은 뭐 CP2101인가요? 예, 거기에서 RTS, CTS 그 신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요 부트 핀과 리셋 핀을 이제 눌러주는 역할을 해줬어요. 예. 근데 여기는 그게 없죠. 그게 없는데 USB는 자동으로 그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직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강제로 이제 그 부트로더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핀을 할당해 준 거고요. 네. 그리고 SD 카드, 네, SD 카드. 여기 전원부도
GPIO가 없기 때문에 LED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전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여기 VDD니까 5V죠. LED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SD카드. SD카드는 이게 SDIO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1비트 최대 4비트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핀수가 부족하니까 1비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카드 디텍트 단자도 빼놨습니다. 이게 다른 개발 보드나 이런 거에 이 카드 디텍트 신호가 빠져 있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으면 카드가 인식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바로 알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물론 여기 명령을 이용해서 뭐 얘가 빠졌다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훨씬 펌웨어 짤 때는 훨씬 편하거든요. 이 CD핀이 있는 게. 그래서 CD핀을 다른 거랑 겸용 안 하고 꼭 요걸 쓰게 일단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SPI하고 SDIO 인터페이스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SDIO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SDIO로 만약에 SD 카드를 구현을 하게 되면 ESP32 이제 라이브러리죠. ESP IDF 거기에 기본적으로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있어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SPI로 구현하려고 하면 아마 다른 SPI로 구현한 파일 시스템이나 그거를 좀 참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구현해서 사용하기는 SDIO 인터페이스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SD 카드는 이렇게 이쪽에 오른쪽에 배치를 했고 버튼은 우측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를 볼까요? 오디오는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한 분하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해서 메인 쪽은 제가 거의 작업을 하고요. 요 오디오 쪽은 같이 하시는 분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거의 수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웹으로 동시는 아니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 작업을 해주신 거고요. I2S 타입의 앰프는 내장이 되지 않고 이제 오디오 출력 이거 라인 아웃이죠. 그래서 스테레오 출력을 할 수 있는 칩입니다. 얘가 저도 이걸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거를 보면은 I2S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오디오 데이터를 이제 얘가 받아서 뭐 EQ가 들어있나요? 그리고 스테레오 DAC가 있어서 헤드폰 드라이버, 헤드폰까지 이제 라인 아웃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I2C가 있습니다. I2C가 있죠. I2C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나 보네요. EQ도 바꿀 수 있나 보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거는 이 MCLK 이게 메인 클럭일 텐데 이 클럭이 필요 없는 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MCLK가 이제 필요한 칩입니다. 그래서 ESP32에서 이걸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이걸 추가해도 구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여기 게임기 만들 때 썼던 모노 타입 여기는 이제 앰프까지 다 달려 있는 거고 얘는 보면은 얘는 DAC만 있죠. DAC에 앰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클래스 D 앰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간단하게 개인 컨트롤 할 수 있는 외부 인터페이스가 있고 얘는 I2C가 없죠. I2C가 없고 그리고 얘는 메인 클럭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쓰기에는 요 칩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뭔가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나 보네요. 예. 그래서 i2s 아니 이게 아니지. 네, 여기서 i2s 이렇게 i2s bclk din lrclk 그리고 mclk 이렇게가 i2s죠. 그리고 i2s 예, 여기 i2s 두 개가 들어가죠. I2C 커넥터고요. 그리고 오디오 잭을 연결했습니다. 오디오 잭 보시면 이렇게 크게 오디오 잭을 연결해서 혹시 앰프 달린 스피커나 이어폰, 네, 뭐 헤드폰은 아마 큰 출력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별도로 이거를 헤드폰 잭을 안 쓰고 별도 커넥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핀 헤더를 추가했습니다. 네, 오디오 쪽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설계하신 분이 그라운드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그라운드하고 아날로그 그라운드를 분리를 했습니다. 네. 전원도 분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카파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카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이게 이렇게 잘라져서 분리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됐죠. 오디오는 이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CD. 예, LCD를 보면은 일단 사용된 LCD는 이렇게 정전시 터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싱글 포인트 정전시 터치 컨트롤러가 요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CD는 이렇게 40핀짜리 인터페이스 가진 LCD고요. 3.5인치의 480320 LCD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제가 구매한 게 네, 이렇게 생긴 LCD고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40핀에 터치는 6핀짜리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넥터를 배치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테스트 보드니까 그냥 대충 저 사양서를 보고 그 커넥터 위치를 정했고요. LCD는 일단 뭐 전원부 3.3V를 사용하고요. 전원하고 그 i8080이라고 그 이제 버스 방식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 16비트까지 쓸 수 있게. 그래서 구성은 8비트로 쓰거나 16비트로 쓰거나 혹은 여기 SPI까지 쓸 수 있게 옵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CD F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데이터 시트에는 그 T 핀으로 생각이 돼요. T 핀은 이제 티어링 이펙트 핀이죠.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LCD가 있는데 LCD 안에도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LCD 안에 있는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LCD 컨트롤러가 실제 LCD에 이제 디스플레이 해주는데 이제 그 주기가 있죠.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럼 그 쓰는 타이밍에 이 MCU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타이밍에 안 맞게 되면 이제 그 LCD에 약간 찢어지는 듯한 화면이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게 이제 티어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동기화를 시켜주는 그 핀이 이제 T 핀이에요. 그래서 RGB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어차피 V싱크, H싱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동기화하면은 이제 더블 버퍼링 해서 티어링 이펙트를 없앨 수 있는데 일반 SPI나 이런 버스 방식을 쓰면 80 버스 방식을 쓰면 그걸 동기화를 맞출 신호가 없기 때문에 티어링 이펙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T핀을 쓰면은
그런 거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아직은 해보진 않았어요.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일단은 연결했습니다. 여기 ESP32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RS, WR, RD 그리고 CS. 예, CS는 칩 셀렉트고요. RS는 이게 이제 여기에 쓰는 데이터가 명령어인지 혹은 데이터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이제 신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신호, 말 그대로 여기 라이트 하는 거죠. 리드는 리드 하는 거. 예. 근데 요 ESP32의 LCD 컨트롤러가 리드를 지원 안 해요. 예, 라이트만 지원합니다. 라이트만 지원해서 이 리드 신호는 그냥 풀업만 해놨어요. 리드 신호는 풀업만 해놓고 별도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PI 관련된 신호는 처음에 SPI를 빼려고 하다가 혹시 SPI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회로를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딥 스위치를 어차피 SPI 쓰면 뒤에 이 버스 데이터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딥 스위치로 SPI를 쓸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 버스를 쓸지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네, 옵션으로.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되지만 이 딥 스위치를 변경하면 가능하게. 이게 DBI가 아니고 DPI, DPI. 그쵸? 예. 그리고 데이터 버스 16비트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백라이트인데, 백라이트는 이 그림을 여기를 보면 LCD 얘를 보면 이렇게 그냥 LED가 쭉 여러 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각 라인마다. 예, 그래서 각 라인마다 일단 시리얼 저항을 달고 TR을 거쳐서 이제 백라이트를 제어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거에다가 PWM 신호를 주면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전원을 요 스위치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5V를 전원을 공급할지 3V를 공급할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이 3개의 핀은 IM 이제 핀들은 모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LCD에 내장된 컨트롤러에 어떤 모드를 쓰겠다고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딥 스위치로 풀업 풀다운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8비트로 쓸지 16비트 SPI 쓸지를 결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딥 스위치를 이용해서 동시에는 안 되지만 내가 옵션을 변경해서 원하는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했고요. SPI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옵션 처리한 게 LCD 핀이 부족해서 처음에 요 SD 카드를 뺄까 하다가 SD 카드는 꼭 추가를 하고 싶어서 여기 UART 핀이 있습니다. UART 제로. 네, UART 제로 핀을 사실 USB를 쓰니까 UART가 이제 없어도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 핀을 딥 스위치로 선택해서 UART를 쓸지 SD 카드 그 기능으로 쓸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UART 제로를 못 써도 어차피 USB로 시리얼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디폴트는 SD 카드로 선택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SD 카드 안 쓰고 UART 쓰겠다 그러면 UART를 하면 되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LCD에 들어간 터치. 터치는 6핀짜리고요. I2C 핀이 있고 그 다음에 리셋, 그리고 여기 이제 연결 안 한 거는 인터럽트 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를 이제 이 인터럽트 핀을 알려주는데 핀수가 부족해서 연결을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폴링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I2C로 터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읽어서, 예,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예. 지금 거진 다, 예, 뭐 회로 자체는 간단해서 크게 뭐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트웍은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일단 연결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네. 기본 배치는 뭐 가장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예. 아트웍은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런 식. 그래서 아트웍을 거쳐서 현재 그리고 지금 LCD 연결할 때 LCD가 아까 어떤 그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커넥터를 한쪽 면에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커넥터를 하고 터치를 하려고 하면 연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홀을 뚫어 가지고, 네. LCD는 이제 여기 장착을 하고요. 바텀에 장착을 하고, 요 커넥터를 구멍으로 각각 빼서 여기 커넥터에 연결하도록. 예. 제가 전에 만들 때 요 케이블을 길이를 생각 못하고 좀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당겼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예. 안쪽으로 조금 당겼어요. 예. 그래서 뭐 케이블이 나오는 게 좀 길어지더라도, 예, 할 수 있게, 예, 그런 식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됐죠?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아직 발주를 나가지는 않았고, 예, 그래서 이제 회로랑 아트웍은 완료가 돼서 어떤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고 그리고 기능을 정리했는지를 한번 이제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